네,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일 어제부터죠. 이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고가 분양에도 좀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분양시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일삼부동산 대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삼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짜부터가 조금 유의미한데요. 1월 3일이 바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날일까요? 네, 바로 둔촌주공 정당계약 시작일이었어요. 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워낙 언론에서 많이들 다뤘을 겁니다. 그쵸. 이제 대형 단지이고 대장 단지다. 그렇다 보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난다라는 이슈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미분양을 방지하고자 1월 3일에 그 분양권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이제 대거 발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중도금 대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준이 9억 선이었거든요. 네네. 이 9억 선을 한 차례 올렸었어요. 12억 선으로. 그렇다 보니까 둔촌주공이 딱 이 허들에 걸리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구 타입, 25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84 타입인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 네. 12억을 초과했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84 타입 미분양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하도 나오다 보니 아예 중도금 대출 기준을 폐지하였고 그렇다 보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예비 번호에서 59 타입, 84 타입 완판 끝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최근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또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3대책에서 각종 청약 규제들이 풀린 것도 있지만 최근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는 특히 청년층들의 가입이 늘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청년층들이 왜 가입을 많이 하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청약을 넣는다 하더라도 당첨이 안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 청약도 장유유서 시대다라는 표현도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들다. 아,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네. 청약 뭐 사람들이 로또 청약이다 뭐다 얘기하면 뭐예요? 청약 넣어도 줄줄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바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일단 투기걸 지구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종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 신청하려 했었을 때 100% 가점 제도로 갔었어요. 네.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점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청약 넣어봤자 무조건 다 떨어진다.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상을 갖다가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비율을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25평형 같은 경우는 60%까지는 추첨, 그리고 25평형 초과, 33평형 이하 같은 경우는 30% 추첨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간 거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인 가구예요. 예전에는 가점이 뭐 몇 점 안 되다 저 보니까 혼자면 뭐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혼자라고 하면 가점 해봤자 뭐 8점, 10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예전에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가점이 60점이 넘지 않으면 당첨이 안 됐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넣어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다 보니까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래도 구멍이 넓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현재 청약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 여기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완판에다가 뿐만 아니라 무순위 줍줍 여기에도 몇만 명이 몰렸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3대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항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3대책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했었던 게 실거주 요건이 폐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전매금지 관련해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3년, 근데 비규제 지역인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1년, 아예 지방이라고 하면 청약 당첨되자마자 전매가 가능해지게 바뀌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1년만 넘어가게 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보니 예전에는 청약 당첨돼도 자금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 네. 그렇다 보니까 현금이 없으면 매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꼭 실입주가 아니라고 하면 부담이 워낙 커가지고 그렇죠. 청약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부분들도 상한선이 폐지된 부분 그리고 각종 청약된 규제들이 쭉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5구 타입,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예비 당첨자 선에서 그냥 완판이 됐고 네. 그런데 문제는 둔촌주공에서 이제 3구 타입, 4구 타입도 있었어요. 여기는 투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방 3개는 돼야 여기서 뭐 내가 입주해서 애도 낳고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지 네네. 투룸은 이거 해봤자 청년층 뭐 1인 가구 뭐 잘해야 이제 신혼집 2인 가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판이 될까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13대책에서 어떤 사항도 있었냐면 이게 무순위로 넘어가려고 했었을 때 예전에는 그 지역 당의 거주자랑 그리고 무주택자 만 청약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13대책이 어떤 걸 풀었냐면 이제 다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지역 기준도 풀었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 2월 28일자로부터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당시에 바로 적용이 되어서 이제 전국 청약이 몰린 거죠. 그래서 4만 명 넘게 청약을 넣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경쟁 자체가 워낙 높았었고 실제로 이제 둔촌주공 지금 정당 계약하고 있는데 열기가 아주 치열해가지고 그냥 조기 완판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럼 이 서울 및 수도권 청약이 거의 완판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둔촌주공 사례를 들게 되었었는데 바로 둔촌주공 직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네네. 장이 4구역, 장이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이제 미계약 분들도 많이 쏟아졌는데 해당 사항들도 지금 이제 완판되었고 지금 둔촌주공도 지금 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선으로 갔고 둔촌주공 다음으로 나왔었던 게 양평 12구역 영등포 자이도 분양 나왔는데 경쟁률이 무려 300대 1이 넘게 나오게 되면서 와, 네. 그냥 바로 조기 완판되는 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의 분위기입니다. 네, 분양시장 뭐 청약 어렵기 때문에 다들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줄 알았는데 정말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분양 난다던 청약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 13대책, 즉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전에는 아무래도 청약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뭐 글로벌 경기도 약간 조금 위태위태하고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있는 상태에서 누가 청약을 넣냐 그냥 미분양 난다라고 했었다가 이제 분위기가 급변된 거죠. 네. 더군다나 이 청약 시장 자체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주택자도 청약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뭐 무주택자 입장에 청약을 넣으려고 했었을 때 좀 불안하다.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는데 이제 각종 이제 전매 금지라든지 실거주 요건들 그리고 분양가 기준들도 다 풀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투자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수요층들이 나도 이제 청약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들 우선적으로 하면서 청약들이 쭉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양극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면 지금 현재 급매물들이 빠르게 거래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바닥 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서울 수도권이지 지방 같은 경우도 진짜 초급매는 좀 거래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 분위기가 그렇게 반등까지는 좀 어려운 분위기긴 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를 떠나서도 이 청약 대책 역시도 양극화를 불러온다라고도 이제 비판점을 찾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로 네네.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국 청약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방 싫어. 그냥 나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청약 받고 싶어. 라고 네. 했었을 때 예전엔 아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순위에서는 물론 청약을 못 넣지만 예를 들어서 무순위로 넘어가게 되면 나도 청약 넣어서 받을 수 있겠네 라고 길이 열리다 보니까 굳이 지방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서 더군다나 또 지금 서울시장은 또 완판되고 괜찮다라고 하니까 굳이 막 미분양 뭐 분양 물량이 또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지역들은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조금 보류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가자라는 심리적인 영향도 이런 양극화에 좀 더 불을 지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는 청약 가능한 지역이 어딘지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2023년도에 청약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남아있는 지역은 강남 3구랑 용산 이 4개 구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4개 구역 같은 경우도 분양 나올 지역들이 물론 있습니다. 당장 뭐 반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메이플자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잠실 쪽에서도 청약 나올 곳들, 우리 흔히 진미크라고 말하는 재건축 지역들, 네. 그리고 방배동도 청약 물량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방배동 재건축에도 방배 5구역, 6구역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분양 물량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을 좀 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여전히 걸려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대중 입장에서는 분양가 그래도 비싸긴 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방배 5구역이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했는데 일반 분양가 예상치를 얼마로 산정했냐면 33평 기준으로 17억, 18억 선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 분양가도 저는 강남에 대한 입지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금액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17억, 18억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아무래도 현금이 많으신 강남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 그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입지들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둔촌주공은 분양이 끝나긴 했지만 네네. 우리가 또 연달아서 보는 지역 중 하나가 이제 성동구의 행당 7구역도 많이들 주목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 했었을 때 이런 지역을 좀 주목해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네. 어디냐면 동대문구 임원희경 뉴타운이랑 광명 뉴타운을 좀 주목해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2023년에 꼭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인 거죠? 네. 네. 해당 지역을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장 임원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정말 많아요. 임원희경 뉴타운 다 합쳐가지고 13,000세대 정도에 되는 대단지가 되게 되는데 13,000세대요? 네. 근데 여기서도 임원 1구역, 임원 1구역과 임원 3구역 그리고 휘경 3구역이 일반 분양이 2023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휘경 3구역 같은 경우는 빠르면 몇 달 안에 분양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다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 재건축, 단일 재개발이 분양하는데 여기는 아예 뉴타운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지금 임원 1구역, 3구역, 휘경 3구역 여기만 하더라도 세대수가 몇천 세대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면 좋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자체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문동 하면 약간 이미지가 경희대 주변, 그렇죠. 외대 주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대학을 그쪽 인근에서 다녀본 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동네 잘 아는데 거기 조금 별로 안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개발이 있어요. 잘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이미 막 철거가 다 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빠른 지역들, 임원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까지 2년도 안 나와서 골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달리 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입지가 아니라 이 동네가 신축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되면 좋아지겠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다른 재개발 지역들,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무엇보다 지금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많은데 해당 지역들 분양 네. 물량이 몰리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광명 뉴타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경기권 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약 3만 세대에 가까운 와. 대규모
초대형 네. 단지인데 네. 이제 최근에 광명 12구역까지 관리 처분 인가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광명 1, 2, 4,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까지 하고 착공까지 했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곧 쏟아질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 꿀팁 정보들 알아봤는데요.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